안녕하세요, 채인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나 또는 저의 유튜브에서 올린 공부 방법에 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정도 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인데, 그것이 왜 잘못된 공부 방법이냐면, 어차피 사설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보다 상당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푼 문제들이 결코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문제와 이게 연관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과 개념 복습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공부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50대 50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50대 50이란 개념과 그리고 기출을 푸는 것을 합쳐서 50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푸는 걸 50으로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만약에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풀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약한 부분을 나머지 5일 정도에서 기출문제랑 개념서를 가지고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다져나가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능 보기 전까지 쭉 이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답이 다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 올렸는데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기출 문제를 너무 강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를 강조한 이유가 다 있죠. 기출문제는 분명 사설 모의고사와 다르게 질이 굉장히 깊고, 비문학으로 말한다면 논리 구조가 탄탄하고, 사설은 정보만 많이 쏟아내는 문제들이죠. 문학으로 말한다면 수능은 보기랑 선택지가 명료한 데 반해서 사설들은 보기, 선택지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기출문제를 풀어가는데 어차피 정답이 기억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요,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이라면 인문지문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서론을 봤더니 본론은 이렇게 전개되고 그 지문의 구조를 내가 잘 파악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의 비문학은 지문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문학의 경우에는 보기랑 선택지를 연결해서 보기를 정말 잘 읽었더니 보기와 관련된 선택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토대로 다른 문제도 이렇게 연결돼서 풀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훈련하기 위함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설 문제는 실제로 기출이나 기본 원리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보고 시간 압박감들을 이겨내기 위한 시간 조절 연습, 이렇게 양분화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를 답이 기억나도 상관없으니까 꾸준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질문으로 뭐가 올라왔냐면요, 2022년도 예시문항을 꼭 풀어야 하나요? 푼다면 왜 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 강좌 중에 천기눈설이라는 강좌를 보면요, 6월은 어떤 구조로 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 지문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2022년 예시문항 지문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인문지문이 가나 두 개의 지문이 결합되어 나왔죠. 예시문항에서 이미 나와 있던 건데 그것을 모방해서 나온 게 이번 6월 모의고사입니다. 역시 문학도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소설을 융합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6월에는 고전소설과 동일한 작품의 희곡을 결합하는 형태 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능이 바뀔 때마다 예시문항들은 그 전년도에 예비로 정말 약간 반영해서 그 형태로 시험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시 문항을 풀면 되고요. 만약에 제 강의를 보게 된다면 6월과 그 예시 문항을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풀어도 좋지만 혼자 푸는 것보다는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예시 문항들이 왜 변형이 됐고 그럼 올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구조가 보일 때까지 독해하라고 하셨는데 구조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가 보일 때까지 라는 말은 독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첫 단락에서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고 읽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았으면 그 단락의 나머지 문장들이 예측이 돼야 되고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았으면 본론의 핵심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 실력으로는 한 번 정도 읽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서론을 생각하면서 본론을 읽고 매 단락의 첫 문장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나머지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맥락이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틀이 맞으면 구조가 보일 때까지 읽은 겁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구조가 보이는 독해 횟수는 다르겠죠. 누구는 2번 읽어서 볼 수 있고 누구는 10번 읽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번 읽었든 2번 읽었든 중요한 건 보인다는 거죠.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입니다. 앞에와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조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수능 기출 문제로 해보다 보면 놓쳤던 것들이 보이고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보인다라는 것, 그것은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뭔지 한눈에 그려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5번째 질문은 비문학 읽을 때 정리를 꼭 해야 하나요? 보기 구조와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비문학. N수생들은 알 겁니다. 고3들은 아직 모를 텐데 수능날 가면 수능 1교시 국어는 긴장감이 넘치고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구조화하면서 적으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까먹을 일이 없고 핵심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더라도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꼭 하라고 하고 그것을 실전에서도 꼭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정리하느라 다른 친구들보다 읽는 시간이 1.5배 더 걸립니다 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1.5배 더 걸리더라도 결국 문제까지 풀었을 때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빠르게 읽었겠지만 핵심을 못 잡았고 전체를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계속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만 찾다가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요즘 수능에서의 독서는요,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 단락의 비교, 두 화제들의 비교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측면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거시적인 틀이 보이고 비교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라는 것은 나중에 보기 위해서만을 위한 요약 정리가 아닙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많이 봤겠지만 자, 앞에 있는 내용이 과학인데 과학의 진리를 찾는 방법은 귀납이다. 근데 귀납의 한계는 개인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올 것은 예술이다. 그럼 예술의 진리를 찾는 방법은 귀납이라는 반대로 연역이 나오겠다. 그럼 연역 적으면 되고 개인의 반대로 집단에 있겠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앞에 정리한 핵심 단어 때문에 뒤에 무엇을 읽어야 될지 빠르게 예측이 되고 뒤에 것들도 그거에 찾아서 읽고 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그려지고 비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빠르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잘하려면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고 읽어야 되고 매 단락의 첫 문장에 기준을 잡고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어야 될지 압축이 되면서 적는 실력이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싫어요 라고 한다면 비문학이 인문지문, 법과 사회 융합, 그리고 과학기술 융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과 사회, 즉 법과 경제지문, 인과관계는 꼭 정리하시고, 과학과 기술에서 상대적 서술어, 우리 하우에 속하는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6번째 질문, EBS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반반인데요. N수생들은 알 겁니다. EBS 문학작품을 아무리 달달달 해도 수능날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EBS의 문학작품을 반영하는 방식이 소설의 경우에는 제목은 같을지라도 출제되는 지문 부분이 달라서 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선택지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EBS 지문을 암기했고 EBS 지문을 뜻풀이를 받아 적었다면 달라진 보기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있는 게 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EBS에서 소설을 공부하는 방식은 그 제목을 보고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서 이 소설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들의 갈등 관계 정도를 구조화해 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겠죠. 왜? 문제는 100% 달라질 테니까. EBS 시간문학은 어떻게 할까요? EBS 시간문학은 분명히 지문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EBS 교재와 완벽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EBS에 있는 작품들을 정리할 때 주로 EBS 교재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동일한 시간문학이 나오더라도 보기에서는 다른 조건을 주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나왔거든요. 현대시 나왔을 때 작품은 동일하지만 보기랑 문제는 완벽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낯선 시라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보기를 토대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분명히 전체 맥락을 공부하고 오히려 내가 낯선 시를 해석하는 능력,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문이 나올 테니까 전체 제목을 통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는 것,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이 작품이 길 경우 원전이 다 출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EBS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시가 역시 혼자 해석하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EBS는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제목 그리고 보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EBS 문학을 달달달 외워서 그게 나올 것처럼 공부를 한다면 큰 코 다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고3이라면 반드시 N수생들한테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EBS를 해주고 있지만은 별로 N수생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EBS의 필요성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강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EBS를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많이 올라오는 Q&A 질문들, 메가라든가 유튜브 영상에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하나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 글이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인호쌤 수강 후기를 보면 급상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왜 안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올해 지금 살짝 접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들이 있고요. 제가 바로 어제 만난 친구는 한 달 반 만에 작년 수능 5등급에서 97% 찍었다고 합니다. 7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친구들 물어봤더니 비록 한 달 반이지만 정석 시리즈 강의라든가
기출 전문가 강의를 다 봤더라고요. 그냥 거의 거기에만 매몰되다시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의 이론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보기를 보고 먼저 풀어라, 첫 단락을 기준으로 읽어라 등등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이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은 것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기출문제든 뭐든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서 구조화하면서,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 보기를 내가 정말 몇 줄 안 되지만 구조화하고 그걸 가지고 선택지와 연결하고 있고, 선택지의 조건부랑 서술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내가 문학 작품을 직접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계속 성찰해 보시고요. 이런 시간들이 수능날까지 반복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단기간에 급상승한 친구들보다 뭔가 잘 안 돼서 또 보고 복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공이 더 쌓인 친구들이 수능날 더 효과를 본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강남 AM에서 재수생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 친구도 역시 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었는데 9월 모의고사 때까지도 3등급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배우는 게 재밌어서 꾸준히 했더니 작년에 수능날 98점을 맞는 바람에 자기는 국어 때문에 경희대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제 강의의 특징은 반복을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무언가의 하나 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자신이 한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깨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거야 라고 내가 논리 구조를 읽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도 급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급 상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인내하시고 좀 더 욕심을 내보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쌤 강의는 일단은 이론을 듣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먼저 해보고 최인호 강의를 비교하라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어느 정도 이론을 알 겁니다. 문학을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걸 정리한다? 보기를 구조화해봤는데 저하고 구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선생님은 이렇게 구조화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저는 보기랑 선택지를 비교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라든가,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 문장에서 선생님은 부사어의 기준을 잡고 서술의 기준을 잡았는데 난 이걸 놓쳤구나. 선생님은 이 부사어를 가지고 뒤에 나올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비문학은 읽어본 다음에 제가 핵심 문장, 핵심 단어라고 말하는 것들과 왜 어떤 근거로 그걸 핵심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은 근거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먼저 보기 전에 풀어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제 조건이 기본 강의들은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특히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나 또는 천기누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풀어보면서 제가 접근한 방식,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의 차이, 제가 정리한 것과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의 단어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고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노쌤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천기누설이라는 강좌를 추천하고요. 천기누설은 수능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별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써먹어야 될 원리들을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 원리들을 토대로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6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과 제재는 뭔지 풀어보고, 2022년 예비문항 어떻게 6월하고 같은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천기누설입니다. 그래서 천기누설은 이론 파트에서는
문제 접근하는 방법, 작품 재심은 독해하는 방법, 혼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천기누설 보면 될 것 같고요. 천기누설을 혹시 다 봤다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로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기출 전문가라고 하는 문학, 독서, 문법을 가기로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 전문가가 좋은 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지문들은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을 추천하고, 그게 끝나고도 시간이 있을 때 EBS랑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공부 방법들을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논리에 빠지시고, 논리라는 거로 공부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암기 필요 없고 양치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딱 내가 스스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수능날은 반드시 여러분들 점수가 점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설명해서 오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대치동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차이를 그 어머니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12년 동안 대치동을 다녔는데 그 어머니 말씀 말, 대치동의 선생님들은 100개 정도의 키를 주고 이 중에서 학생들한테 맞는 거 맞춰봐라 라고 준다면 저는 단 하나의 마스터 키를 준다 라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논리라는 것은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든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지식,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언제든지 빠르고 쉽고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논리이자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등급 이하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역전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